테즈카 오사무, 만화의 신으로 칭송받는 그는 철환 아톰, 불새, 블랙잭, 도로로, 밀림의 왕자 레오 등 주옥같은 만화를 만들어내며 근대 일본 만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작품과 업적을 이뤄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오늘은 어쩌면 테즈카 오사무라는 인물의 가장 암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테즈카 오사무의 실패에 대해서입니다. 테즈카 오사무가 애니메이션의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모던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영화나 만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00년대 초 무려 테즈카 오사무 집에는 그 드물다는 영사기가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만화 영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디즈니 만화 영화를 좋아했었고 만화가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후에도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열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화 연재 틈틈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전전하며 만화 영화 제작에 열정을 드러냈죠. 그런 그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1961년 본인 만화 작업실로 사용하는 자택에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지으면서 시작합니다. 그 제작사는 후에 무시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되죠. 당시 그들은 40분짜리 컬러 장편 만화 영화 어느 길모퉁이 이야기를 1년간 만들면서 동시에 테즈카 오사무의 최고의 흥행작, 그 흥행작을 활용해 제작하기로 기획합니다. 바로 그 작품이 철환 아톰 만화 영화의 탄생 비화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지출 비용은 테즈카 오사무가 만화 연재를 통해 번 사재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 운영 자금을 단 한 명의 만화가 수입해서 충당하다니 그만큼 만화가로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었다는 거겠죠. 제가 철환 아톰은 역사상 어떤 작품이라고 했죠? 바로 일본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그 이전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극장에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작 방식이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티켓 판매라는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가진 극장 애니메이션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철환 아톰은 20분에서 3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매주 만들어야 하는 극한의 마라톤 제작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그 정도의 분량을 매주 만든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애초에 초기 스폰서가 제안한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화별 150만엔 정도였으나 테즈카 오사무가 당시 결정한 제작비는 화별 55만엔. 사실상 TV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만들수록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손해를 보는 금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TV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방영되기 위해선 현실적인 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산출한 금액이 바로 화별 55만엔이었죠. 사실 당시 무시 프로덕션은 경쟁사였던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보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아직은 불모지였던 TV 애니메이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화별 55만엔이라는 적은 제작비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그러자 테즈카 오사무는 당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작화를 최소한으로 하는 리미티드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작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동화를 활용한 만화 영화 제작을 진행하게 되고 제작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동화 컷수로 더욱 효과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그리고 움직임보다 스토리의 재미를 살린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아톰의 방법이었죠. 물론 그런 방법조차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즈카 오사무라는 인기 만화가의 강력한 전략이 있었으니 바로 테즈카 오사무 본인이 아톰의 판권을 직접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 프로덕션은 아톰을 만들면서 판권 비용을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제작이 적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아톰 관련 굿즈 판매 수익을 통해 충분히 벽자를 메꿀 수 있었죠. 컨텐츠 비용을 낮춰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노출시키되 굿즈 판매 비용을 통해 그 수익을 보완하려는 이러한 전략은 지금의 TV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의 의도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TV 애니메이션 역사를 열은 장본인으로서 테즈카 오사무 감독과 무시 프로덕션의 의인을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테즈카 오사무 본인이 인기 만화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시 프로덕션보다 먼저 만화 영화 제작 시장에 크게 활약하고 있었던 토에이는 TV 애니메이션 제작엔 매우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무시 프로덕션조차 이후 진행하는 TV 애니메이션화 과정에서 거듭되는 부채 증가로 인해 폐업 시점에서는 막대한 빚을 져버리고 말았죠.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는 테즈카 오사무의 추도문에서 일본 최초 TV 애니메이션 아톰을 50만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그 설레 때문에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항상 낮다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라고 언급할 정도로 당시 데즈카 오사무의 저렴한 제작비 전략은 과감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를 고려하지 않은 무자비한 폭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제작비 개념에서 항상 낮은 비용을 받는 구조를 갖게 된 것도 그 시절 아톰이라는 잘못된 첫 단추가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TV 방송국 주도의 TV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으로 제작 방식이 변경했지만 궁극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빡빡한 제작 비용을 충당하면서 만들어지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이 설립한 무시 프로덕션의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결국 1973년 무시 프로덕션이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1억 5천만 엔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빚더미였습니다. 무시 프로덕션은 1973년 회사를 폐업합니다. 하지만 일본 최초 TV 애니메이션 시대를 연 이 회사는 이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당시 장편 극장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토에이는 이후 전략을 선회하여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TV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 환경을 추구하게 됐고 아울러 1화당 착화수를 제한하는 리미티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무시 프로덕션에서 사용한 전략과 동일했으며 이후 TV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죠. 아톰은 적은 제작비를 굿즈 판권 수익을 통해 메꾸는 구조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일본에서조차도 굉장히 선구자적인 컨텐츠 판권 사업으로 꼽힙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인기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굿즈를 만든다고 해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죠. 그리고 비록 무시 프로덕션은 망했지만 그곳에서 재능을 꽃피운 다양한 인재들이 향후 애니메이션 업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대표적인 분들만 한번 알아볼까요? 네일의조, 에이스를 노르라, 베르사유의 장미의 데자키 오사무, 기동전사 건담, 기동전사 건담 Z, 전설거신 이대혼 등을 만든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 은하철도의 999, X, 밀림의 왕자 등을 만든 린타로, 도로로, 유리가면, 터치, 은하철도의 밤을 만들었던 스기 기사부로, 심지어 매드하우스를 만든 전 사장이자 마파의 회장이기도 한 마루야마 마사오. 대충 듣기만 해도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무시 프로덕션을 통해 성장하고 거쳐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소년이 꿈꾸었던 애니메이션에 대한 꿈은 성인이 되어 끊임없이 꿈을 위해 달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일본 최초 TV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TV 애니메이션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없기에 애니메이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고 볼 순 없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에 끼친 그 결과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 프로덕션과 데즈카 오사무의 꿈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만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설의 히데오입니다.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